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오고 나서는 벚꽃도 다 떨어졌고요. 자, 이제는 벚꽃 구경도 하기 어려워지고 또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따뜻한 계절이 오면 또 우리가 몸에 좋은 채소들도 겨울에 비해서 구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요. 그런 점들 생각해 보면 마냥 아쉽지만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의 활성 산소를 줄여주는 5가지 색상의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활성 산소라고 하면 우리 환우님들 뿐만이 아니라 요즘 TV를 틀어보면 건강 관련 다큐멘터리나 광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저희 유튜브에서도 자주 다루는 부분이기도 했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활성산소는 산소가 신체 내에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산소 찌꺼기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인 산소는 대부분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이는데요. 자, 산소가 몸에 들어오면 혈액은 산소를 몸속의 여러 세포로 운반을 합니다. 자, 그 후에는 세포 안에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속 작은 기관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자, 이때 빠져나간 1에서 2%의 찌꺼기 산소인 활성산소는 몸의 세포를 공격해 손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사람이 앓는 병 중에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암 환자가 일반인보다 활성산소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암세포는 새로운 암세포를 생성하는 증식 분열 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일반 세포보다 대사 활동이 많은 세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서 활성산소를 더욱 많이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암세포는 생성된 활성산소의 양이 너무 많아져서 세포 손상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서 암 발생 그리고 진행을 촉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하루 항산화 식품의 섭취량을 건강한 일반인의 기준으로 잡으면 큰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치병 중이신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사실 활성산소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분들의 이 항산화 식품 하루 섭취량에 맞춰서 드시면 좀 천천히 뒤처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식단 개선을 통해서 몸에서 활성산소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소개했던 항산화력을 높이는 5가지 컬러푸드를 참고했습니다. 네, 첫 번째 항산화 컬러는요, 바로 빨간색입니다. 자, 이 빨간색 채소와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라이코펜인데요.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화 방지제입니다. 자, 먼저 토마토는 가장 많은 라이코펜을 함유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토마토는 삶거나 구운 상태에서 이 라이코펜이 더 잘 흡수가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빨간색 하면 당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당근은 라이코펜뿐만이 아니라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갈아서 즙으로 드시거나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은 채소죠. 또 추가로 고구마, 붉은 파프리카, 수박에도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곧 있으면 이제 나올 이 수박은 당도가 높은 편이라서 우리 환우님들이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수박을 드실 땐 조금만 드시고 다른 채소를 중점적으로 드시면서 라이코펜을 통한 산화 방지제를 보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컬러는요, 바로 노란색입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에 해당하는 이 영양소는 바로 베타카로틴입니다. 자, 이 베타카로틴은 동일한 항산화 성분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몸 안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면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색은 조금 다르긴 한데 방금 위에서 언급드렸던 당근도 여기에 속하고요. 특히 호박이 이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이 작은 단호박을 익혀서 식사 대신에 드시곤 하셨거든요. 저도 그때 옆에서 많이 먹어봤는데 이 폭신폭신한 식감이 좋아서 가끔 해먹고 있긴 합니다.
네, 그 외에도 바나나 또 노란색 파프리카도 해당되니까요. 메모해 두셨다가 장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베타카로틴 안의 항산화 성분인 카로티노이드류에 해당하는 이 비타민 A를 과도하게 흡수해서 비타민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에는 다른 채소와 함께 골고루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것만 드시기보다는 꾸준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초록색입니다. 자, 먼저 초록색 하면 브로콜리 많이 떠오르시죠? 네, 식물성 MSM에도 있는 이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 작용이 있고 항산화 작용에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 간식처럼 브로콜리 냉동으로 해놨다가 필요할 때마다 쪄서 먹고 있거든요. 사실 그냥 먹으면 좀 밍밍하기도 하고 좀 퍽퍽해서 그 초고추장에 살짝 찍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초고추장에는 액상과당과 같은 몸에 좋지 않은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맛이 조금 없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익혀서 초고추장을 찍어 드시지 말고 따로 필요하다면 그 건강한 소스를 직접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케일과 시금치, 키위인데요. 여기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나 될 정도로 풍부하다고 해요. 또 봄동, 그리고 아보카도, 그리고 또 녹색 고추도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이 봄에 나는 봄동 겉절이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요리 실력이 많이 뒤쳐져서 유튜브 보면서 좀 만들어주니까 잘 먹더라고요. 자, 우리 어르신분들 중에서는 아보카도 같은 거 좀 식감이 익숙지가 않아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서 억지로 그럴 때는 굳이 막 드시지 마시고 봄동으로 겉절이나 전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통 야채들은 대부분 초록색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활성산소를 없애주는데 특화된 방금 언급한 야채들을 위주로 좀 식단을 구성해서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봄에 드실 만한 제철 채소는 시금치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이 동네 야채 가게 가서 시금치를 사서 반찬으로 만들어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맘때 먹지 않으면 가격이 확 뛰어서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라색입니다. 자, 이 보라색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예쁜 색소 중에 하나로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은 강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세포와 조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항산화뿐만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또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혈관 질환에도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라색 하면 이 블루베리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참고로 이 블루베리는 얼려 먹는 게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구매해서 어차피 보관하셔야 하니까 냉동실에 넣어두고 주기적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 성분에 설탕을 따로 추가한 얼린 블루베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꼼꼼히 보시고 피하셔야 되겠죠. 그 외에도 포도나 가지에도 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찬으로는 가지를 드시고 과일로는 베리류를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천도복숭아에도 이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천도복숭아의 당분은 다른 복숭아나 과일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달지 않다면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분이 바나나보다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익게 되면 당분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잘 체크해서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에 해당하는 야채는 검은 콩, 검은 깨, 김, 미역들이 있습니다. 자, 검은 콩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안토시아닌이 동일하게 들어있는 음식이라서 검은 콩이나 검은 깨를 이용해서 반찬으로 드시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미역에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항암 효과와 특히 카테킨과 케테콜 등의 이런 화합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단순히 몇 번 챙겨 드신다고 해서 바로 이게 효과를 내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요. 꾸준하게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서 천천히 드셔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치병하시는 환우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치병하는 과정을 장기전으로 보시고 천천히 식습관부터 개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오히려 그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쉽거든요. 잘못된 건강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치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